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C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광고 분석 시간입니다. OC 디렉트 시간이죠. 광고 분석을 통해서 광고 창작 가이드라인, 그 광고 창작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KB 국민은행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은 비슷한 상품으로 경쟁하기에 광고에 서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 모델 전략, 메시지 전략의 차별화가 중요하죠. 특히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모델 전략과 그 카피 메시지, 또 우리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그 디자인 폴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전략, 카피 메시지, 디자인 폴리시. 그러니까 먼저 핵심 메시지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국민의 평생금융 파트너,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회 배경과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메시지로 개발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같이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한국의 그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역사가 깊습니다. 먼저 간단한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작은 꿈을 소중히 하는 국민은행, 그래서 해서 소시민은행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그 개설수를 자랑했던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 갖다 통합했었고,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때 붐이 있었죠. 2000년대 이후. 그래서 금융권도 이런 메시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지혜라고 메시지를 개발해서 사용했더군요. 그 다음에 2000년대, 1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는 국민의 평생금융 파트너. 그래서 2010년대 이전에 썼던 다소 우왕좌왕했다 그럴까, 조금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2010년대 이후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금융기관도 많이 선준화되었고, 일종의 어떤 안정화 기회로 들어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전략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KB국민은행은 그 국민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평생금융 파트너라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서 2019년도 이후에 글로벌 전략을 좀 확실히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으로 바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늘 곁에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써왔던 슬로건이죠, 사실은.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좀 더 홍보하고 대중과의 더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이제 서민금융으로서 항상 소비자 가까이 간다, 곁에 있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계좌 수가 많다, 이런 걸 바탕에 까는 그런 늘 곁에 더 가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금융, 국내 넘버원 금융기관으로서의 그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변신이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KB국민은행의 그 광고를 인식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 뽑아보고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전략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모든 업종에서 디지털 금융대 변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KB국민은행도 금융기관으로서 디지털 금융으로 변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국민의 평생금융 파트너,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단순히 국민의 저축이라든지 재산을 불리기라든지 작은 꿈을 소중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를 금융기관이 금융의 어떤 패턴, 기법, 비전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영역을 초월한 금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KB국민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자부심 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지향하는 그 비전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통 수단으로서 김연아 모델, 그 다음에 디자인 폴리시를 잘 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B 국민은행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고 좀 확장된 개념, 그 다음에 세상을 이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브랜드들이 많았죠. KB 스타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든 와이즈라 해서 KB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Z세대를 위한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리브M이라든지 리브렉스다라든지 개발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KB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패밀리 브랜드, 모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가 있고 각 계열사 혹은 하위 브랜드, 서브 브랜드로서의 여러 가지 매체를 정보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패밀리 브랜드와 서브 브랜드를 좀 갈라서 다양한 모델 전략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빅 모델인 김연아를 쓰기 전만 하더라도 쓰면서 김연아 모델은 제가 알기로 한 2000년도 초반, 그때 2005, 6년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장기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김연아 모델을 쓰기 이전에는 다양한 모델을 써왔죠. 최근까지. 왜냐하면 패밀리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서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2021년도 보면은 우리 방탄소년단 BTS 모델을 썼었고, 그 다음에 NCT 드림이라 해서 MZ 세대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 모델로 김연아가 장기 지속적인 전속 모델이라 그런다면 중간적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브랜드를 고지한다든지 화제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파 모델이죠. 한번 잠깐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 모델을 활용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조회수도 올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 최근 판도라 TV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SNS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고 또 그런 매체들은 전 세계적 글로벌적인 어떤 구독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자막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그런 KB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현실을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영상과 인터넷 매스를 개발한 그런 다양한 버전들, 그런 영상을 통하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 각종 광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저변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모델은 KB 국민은행의 대표 모델, 즉 김연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KB 국민은행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결국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라든지 그 금융 넘버원 브랜드로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금융이 하겠고 그 금융의 대표인 바로 KB 국민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것들은 구체적인 실체와 연결되어 있죠. 실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국민을 소비자를 설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즉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또 글로벌 지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국내 1등 브랜드였다. 그래서 그렇게 걸맞는 그런 언론 소통 매개체로서의 빅모델, 그죠? 그래 김연아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연아라고 하는 빅모델은 단순한 국내 1등 브랜드가 아니죠. 그죠? 올림피아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금메달과 은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지명도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국내 1등 플러스 글로벌 스타다.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 지향하고 있는 국내 넘버원에서 글로벌 전략을 쓰는 그런 비전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실체와 이미지와 비전과 이것이 동일하게 동격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빅모델이 바로 김연아이다. 그래서 김연아라는 모델을 장기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드 클래스급이고 월드 클래스를 지향하는 KB 국민은행이다. 즉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지명도, 선호도, 신뢰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김연아라고 하는 모델의 자산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연아 모델을 쓰고 있고 그런 메시지와 연동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타뱅킹이라든지 MZ 세대를 지향할 때 맞는 스파 모델로서 공유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같이 쓰고 있다. 특히 고객들은 남녀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남녀 구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거부감이 없으면서 진정한 스타,
차트 인정하는 스타, 또 거기에 맞는 스타 뱅킹. 그래서 빅모델 전략으로 썼다. 자, 이런 1등 이미지에 걸맞는 메시지가 바로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자부심을 실천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국내 1등에서 글로벌 전략,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국민 각종 홍보 활동, 나아가서 각종 홍보 활동을 위해 다양한 모델들을 스팟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떠오르는 빅스타죠. 박은빈 씨를 또 이제 모델로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홍보활동,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이 광고를 쭉쭉 보시면서 어떤 디자인 폴리시 갖고 있는가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각 노란 바탕에 안에서 각종 정보, 매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그 희망 부자라고 하는 것도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희망 부자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박은빈 씨를 소재로 한 새로운 시리즈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희망 부자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이 할 수 있다. 즉 희망을 가꾸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결국 KB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다양한 홍보 활동, 광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누적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폴리시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디자인 폴리시를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매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바뀌더라도 같은 디자이너로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KB국민금융그룹의 개념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금융하고 그 다음에 MZ세대라든지 다양한 SNS 매체, 글로벌 어떤 소통, 구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B급 정서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밈이죠.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 영역의 확장이고 이러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금융기관,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기관으로서의 제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이라고 그러면 좀 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엄숙하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B급 정서라고 것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항상 K나 B냐라는 그 브랜드 연동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작업은 놓치지 않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KB국민의 광고를 다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체를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즉 김연아 모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무엇이냐? 월드 클래스 넘버원이고 모델의 매력도 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5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KB국민은행 하면은 김연아, 김연아 하면은 KB은행. 그래서 등가 관계, 등가라 그러죠. 등치라 그러죠. 등가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광고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즉 모델을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 지속적으로 씀으로써 등가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한 것들은 KB국민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실체와 확실하게 연동되어야만이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은 글로벌 전략과 디지털 금융 변신 전략과도 같다. 네, 이것이 바로 국민은행의 구체적인 실체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KB금융 계열사, 하이브랜드, 패밀리 브랜드와 서브 브랜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고 정보가 확장될 수 있고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디자인 폴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선을 잡아야 되고 그 디자인 폴리시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되었을 때 누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고 효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건과 메시지가 하나로 강력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비주얼로 기억되는 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요. 디자인 폴리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그런데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일단 다르죠. 그래서 그룹과 이게 금융 그룹인 거하고 그냥 국민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칼라 전략에서 조금 혼돈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나 또 혼돈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디자인 폴리시는 하나로 강력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는 것은 다른 은행 금융 광고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보죠? KB국민은행과 갖고 있는 옐로 컬러의 사각 박스.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 슬로건 금융그룹이죠. 신한금융그룹도 신한금융은행이 있고 금융그룹이 있죠. 그래서 분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쇄 매체에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써주고 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금융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고 더 편한 더 새로운 금융은 신한금융그룹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이러한 패밀리 브랜드 전략, 금융그룹에 대한 전략 이것도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디자인 폴리시하고 메시지하고 그다음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모델의 등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사역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항상 비판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의적이라고 해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생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봤을 때 새로운 대안,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디렉터의 관점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것을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